그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채팅에 목소리 들리면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목소리 들리는지. 예. 어서 오십시오. 꽃통영참님, 예, 너나 잘하세요님.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예. 예,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생각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진의 사이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7월 22일 김광진의 사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정보위원으로 있는데 FBI와 CIA 시찰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다가요. 일정을 다 끝내지 못하고 국정원이 상황이 있어서 중간에 좀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루 이틀 본다고 해서 CIA나 FBI의 모든 모습을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국정원을 하루 이틀 정도, 그 하루 이틀도 24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 둘러보고 얘기 나누고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것들 고민했고, 미국의 이 정보국은 국회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는 많이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공부를 해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국정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국방위원회를 아시는 것처럼 4년간 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 안에 777 사령부도 있고, 기무사도 있고, 정보본부도 있고, 여러가지 정부 예산을 쓰는 부처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정보위원회, 국정원을 관장하는 정보위원회도 했었고, 또 초선 비례입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회도 제가 1년 해봤었는데, 정권을 잡아서 여당으로서 국정원을 보지 않는다면, 야당의 의원으로서는 제가 국방위, 정보위, 예결위를 다 해봤으니까 사실은 제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서는 가장 많이 알 만큼 아는 거거든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정원이 아마 100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2나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그건 국정원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원끼리도 몇 명 누가 있는지 모른다.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면, 예를 들면 국정원에 제 친구 A라는 사람이 있다.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 그러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일들이 실제 업무 수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원의 편제 이런 것까지가 전부 직원들이 아예 이제 비밀 요원이 아닌 이상은 다들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고민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정원 예산이라고 하는 걸로 담겨서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예산이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 국정원이라고 하는 부처 예산으로만 전부 다 가지고 오면 다른 나라의 정보당국이 다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재부의 예비비 예산의 일정 정도를 충원해서 였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래서 국정원 예산과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각각의 연관된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조정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게 뭐 큰 틀에서 보면 한 1조 원 정도 가까운 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보일을 해보면 과연 그 1조만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국회로는 계속 1조 원 정도의 금액, 그것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은 모릅니다. 현재 구도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를 어떻게 숨겨왔는지 혹은 숨기지 않은 비용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국회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사실은 이건 큰 통예산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상은 사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 특성상 모를 수 있다 라고 지금 꼬통령 참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맞습니다. 국정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만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상임위원회에는 명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FBI는 공개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FBI와 CIA는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꼬통령 창사님이 생각하시는 질문은 CIA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CIA가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비슷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FBI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라고 하는 주별로 경찰이 자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의 연방 정부의 경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FBI는 연방 정부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나라 경찰도 거의 95% 이상은 공개된 예산이고 한 5% 정도만 정보비를 받는데요. FBI도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의 연방경찰 예산은 공개되어 있고 정보활동비 소수만 비공개로 되어 있죠. 다만 이제 그 CIA에 있어서는 비공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CIA는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전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 사항에 대한 집행 내역까지도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구조를 빨리 좀 대한민국에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될 때 염려하시는 바가 있겠죠. 국가 기밀의 문제가 있고 이게 누설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누설이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한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정보위원회를 한번 들어가면 대부분 본인이 국회의원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임기뿐만 아니라 재선하고 3선하고 4선하고 5선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한 번 정보위원이었던 사람들은 계속 정보위원회를 합니다.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정보당국과 국회와의 신뢰라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이제 묻어가는 것인데, 재작년에 미국의 정보위원 중에 한 명이 관련한 내용을 발설해가지고 정보위원회에서 퇴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출의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비밀 취급인가라고 하는 비취인가증을 발급받는데 국회의원에게, 그 정보위원에게 비취인가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저는 형사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어떤 비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이번 국정원 개혁의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조봉암 대통령 우리 매니저님이 그 공지 하나 주셨는데요. 오늘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공개방송이 오늘 있는 게 맞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원래 저녁 8시에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유로 7시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방송 녹음이 시작되고요. 9시에 신경민 의원을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물론 장소는 동일하게 EJ 협동조합 안가에서 마포구 성산동 232-5번지 2층에 있는 안가라고 하는 공개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7시부터 시작하고요. 9시에 신경민 의원이 함께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고 한 9시 반 정도에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외에도 다른 분들 같이 보고 얘기 나누실 분들이 있으시면 안가에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성남시장은 아니십니다. 예, 오타 수정 좀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이 일을 안 하고 왜 이런 걸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먹고 자고 입는 모든 활동 24시간 365일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정활동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평가받고 그것으로 이후에 뭐 국민들의 평판을 통해서 재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잘 모르고 계셨던 것들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몰랐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것도 또한 저의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어디 행사장에 가서 축사하고 있어야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충분히 의정활동을 하고 여러분과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저희 당이 당직 인선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무총장제 폐지와 관련해서 혁신위원회에서 그 안을 올렸고 지난주에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 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5개의 본부장 체제로 당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이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그 선임 본부장이죠. 총무본부장에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렵게 모셨죠. 최재성 의원이 임명됐고요. 총무본부장이 5명의 본부장 중에서 선임 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많이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직본부장, 선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본부장의 역할이 꽤 크게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직본부장에는 지금 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 이윤석 의원이 본부장에 내정되셨습니다. 이게 겸직이 가능한 자리인지 아닌지 지금 조금 불투명해서 본인의 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겸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지난번에 임명됐던 분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안규백 의원이시고 저랑 같이 국방위원회에서 4년 같이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민생본부장에는 정성호 의원이 임명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죠.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강기정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 자리를 최재천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신임 최재천 정책위 의장과 같이 정심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최재천 의원님하고 좀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홍보 담당 부의장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정책위원회는 따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당에서의 정책을 개발하는 일 정도, 일일 현안 보고를 만드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퍼블리싱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정책들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직접 말하는 그런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직접 정론관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요즘은 카드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페이스북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진행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고 하시면 많은 도움도 좀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상천하쟁이님이 별풍선 1개를 주셔서 저의 362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천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악연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게 두 분이 어떤 악연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밖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보면 뭐 개파의 문제 때문에 아마 최재천 의원은 김한길 안철수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랑 악연이다 이렇게 뭐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당내에서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뭐 그런 개파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좌고우면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재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와 좀 사이가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좀 그 미숙한 부분이나 혹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매칭해서 일을 하기에는 가장 적임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아마 이번에 임명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얄낀교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뭐 얘기신 것 같은데, 세민녀는 북한에 대한 공작도 잘못됐다고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북한에 대한 도청이나 감청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77 사령부나 정보본부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군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고, 실제 음성에 대한 도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수천억, 수조 원에 가까운 돈들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법에 의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법에 의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일 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도청이나 감청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도청이나 감청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지 아니했죠. 이번에 RC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간첩이나 아니면 북한 공작원 혹은 중국에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감청하려고 하면 법원의 영장을 어떻게 다 받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RCS 프로그램은 감청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법적으로 감청 설비라고 국회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이것이 시설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번도
신고한 적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도청 장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와 승인과 판사의 영장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새누리당의 의원께서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도청 장비라고 하는 것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에게는 도청을 하기 위한 장치로 4개월마다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뭐 이후에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도청 허가 서류를 가지고 이 도청에 대한 것을 허가받은 것처럼 지금 왜곡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건 추후에 더 많은 진실이 나오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충분히 법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대놓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은닉적으로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청과 감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법률에 도청과 감청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도청과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떠다니는 전파를 중간에서 잡거나 아니면 기지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전파를 잡아오는 것인데, 지금 이 방식, 그러니까 URL을 클릭하면 그것을 통해서 해킹이 가능하고 그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오는 것, 이것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청과 감청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보통신법 49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고, 이럴 경우에 뭐 정보당국이나 아니면 수사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전제로 한다손 칠더라도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국회에서 현직 경찰청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을 상대로 했다손 치더라도 실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사찰은 뒤로 두더라도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하는 중에 막걸리 동동주님이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363번째 팬클럽이 돼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팬클럽 가입을 위해서 별풍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제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이 파란색 글씨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여우비님이 김무사 소령 사건도 국정원이 먼저 해킹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돼가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저녁에 진성준 의원께서 진짜가 나타났다의 본인의 키워드 토크,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국정원이 먼저 해킹을 했는지 기무사가 오랜 기간 내사를 했는지 두 기관이 지금 입장이 달라요. 각자 다 자기가 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더 맞을지 나중에 진성준 의원님의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저균 3로 끝이 나버렸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탄저균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참 슬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다른 이슈가 바로 묻혀버리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탄저균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탄저균이 계속 물건 늘어지고 소파 개정까지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더 동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국정원 이슈가 생기니까 탄저균 이슈가 묻힌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꾸준하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림 파일을 보낼 수는 없나 보네요. 잠깐만요. 제가 순천시 농산물 홍보대사지 않습니다. 네. 순천시 농협의, 순천농협의 농산물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농산물 홍보대사의 첫 번째 사업인데요. 순천 복숭아 판매전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판매를 하겠습니다만, 국회 외에도 제가 이제 이 온라인 판매를 맡는 홍보대사를 맡기면서 기사를 혹시 읽어보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홍보대사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처럼 김광진도 SNS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SNS를 통해서 좀 판매할 수 있을 거다. SNS 영향력이 1위라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판매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SNS로 사전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지금 순천 시민들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02784-1422 여기로 전화 주셔서 복숭아 한 박스에 3만원, 3만원짜리도 있고요.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3만원짜리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주시면 좋겠고, 보마보마님이 스티커 1개를 주셔서 63번째 서포터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1개씩이라도 처음에 서포터나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 보마보마님은 서포터도 돼주시고 팬클럽도 돼주셨네요. 둘 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사이다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물렁한 게 좋으시면 물렁한 걸 요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로 그 주문도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립니다. 02784-1422 여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 직원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있어요. 택배비는 3,500원인데 이게 생물이어서 약간의 택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사이다 방송을 통해서는 그래도 한 20개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난 복숭아 한 박스라도 사겠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꼬로마개님 손, 탑스 타다나님, 소통의 달인, 다나한 짱이, 지금까칠, 제주도 가능합니다. 택배 다 가능합니다. 친일파 타도님, 차가운 여우비님, 다시 네일러님, 방굴러 떼굴님, 초이스 마이델님, MD령님, 천상천하 짱이님, 마이호요35님, 섬과 부족도서는 택배비가 조금 더 들겠지만 그 택배비 조금 더 드는 건 제가 어쨌든 부담할 테니까요. 주문만 좀 해주세요. 소통의 달인님 3박스 사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김삼수님 손 들어주셨고, 고구려 주몽님 지금 주문 중이라고. 리을 이응 리을 시온님 판매 블로그는 그 개설할 시간에 그냥 전화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전화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조봉암 대통령 기왕이면 복숭아 한 박스에 3만원 이 말도 써주세요. 택배비 3,500, 택배비가 35,000원이라고 써졌어요. 예. 바람 애인 물견님, 집에 복숭아 나무 있다고 다 못 까먹어요. 예? 잘 좋은, 질 좋은 순천 월등 복숭아 꼭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해님 주문할게요. 감사합니다. MD룡님, 저희가 행사를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왕이면 생각날 때 지금 당장 전화 주십시오. 02784-1422번이 전화가 통화 중이면 1422, 1423, 1424번까지 3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3개의 전화로 모두 전화 받고 상시 대기 중이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02784-1422번부터 24번까지 3개의 전화로 여러분들의 복숭아 주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꼬로마개님 한 박스 주문하겠습니다. 아우. 자, 어디 택배로 보내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도 농협 택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월등 생산지에서 농협에서 바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보낼 건데 혹시 주문하시면서 꼭 어떤 택배로 보내달라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펭귄님, 복숭아 주문하신 게 확인되시면 제가 사인은 따로 제가 엽서 써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적도 펭귄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실 때 꼭 적도 펭귄이라고 저희 그 주문 받는 직원에게 얘기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딱 기억해 놓겠습니다. 적도 펭귄 사인. 예.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전화 A 희망은 있다님 통화 중이라고 하면 02784-1422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23번, 24번도 있습니다. 예. 과연 이 방송 중에 몇 개를 파느냐, 이게 오늘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협 택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체국 택배, 우체국 택배. 예. 주문하신 분을 주문하실 때 사이다 카톡방으로 인증샷 좀 남겨주시고요. 예. CJ 택배 불매 중이시라고 조봉암 대통령님께서. 예. 저희도 CJ 택배 어떤 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순천은 그 CJ 택배보다는 우체국이 훨씬 더 커가지고요. 오, 전화가 다 오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3개의 전화가 지금 1422번 비어 있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1422번 전화 비어 있습니다. 예. 자, 02784-1422번부터 24번까지 3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전화 주시면 마감 임박, 여기다 써놔야겠다. 마감 임박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몇 개나 팔릴지, 오늘의 방송을 통해서 몇 개나 팔릴지 여러분들의 수량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마감됩니다. 예? 얼른 주문하십시오. 김광진 홈쇼핑, 본격 복숭아 홈쇼핑. 다음에는 김치도 팔고 순천에서 나는 거 여러가지 다. 제가 복숭아 홍보대사가 아니라 농산물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어보시고 본격 국회의원 홈쇼핑 방송. 우리가 이제 먹방만 할 게 아니라 먹방을 하기 위한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홈쇼핑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복숭아 오면 복숭아 먹방 하면서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위가 무진장 많습니다. 작두시님. 예. 그거 다 좀 사주셔야 됩니다. 제가 별풍선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온전히 주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물품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갓김치도 팔고 꼬들빼기 김치도 팔고. 꼬들빼기 김치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별아랑님, 아랑입니까 이랑입니까?
예, 별아랑님, 별풍선 1개 주셔서 365번째, 365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365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 전화 23번, 24번 비어 있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예. 파김치도 맛있고요. 열무김치도 맛있고, 열무김치에 잼피라고, 서울 사람들은 산초라고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산초와 잼피는 전혀 다른 건데요. 잼피를 조금 넣어가지고 열무김치를 담그는 것도 전라도에서는 이제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것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추김치, 인류의 미래님이 부추김치 말씀하셨는데, 부추가 원래는 이제 표준어는 솔김치예요. 솔김치. 솔김치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피가 아니고요. 젠피입니다. 젠피. 예. 천상천하 짱이님, 울산인데 순천으로 당원 가입 문의해도 되나요? 문의는 감사합니다. 작두시님, 반찬은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일단 복숭아를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1422번 전화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1422번 전화 주십시오. 김광진이 그래도 농산물 홍보대사 되고 첫 번째 행사인데 사이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딜 믿고 이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팔려야, 천상천하 쩡이님의 말씀처럼 복숭아가 완판돼야 반찬도 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친일파 타도님, 당원 가입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하셔서요. 사실은 저희 당의 문제가 당원 가입을 해도 연락을 따로 드리질 않습니다. 아마 문자 하나가 갈 거예요. 한 3일이나 4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전국 각지는 아니고 각 도당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도 안에도 그 여러 시군구가 있잖아요. 뭐 전남 같은 경우 22개 시군구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당에서 접수해서 받는 그걸 서류에 입력하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당일날 바로 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길게 보면 3일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그 본인 지역의 도당에, 아까 울산이라 그러셨던가요? 울산 도당에 전화를 한번 주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주 만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당이 이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결제는 전화 통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카드 결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이동식 카드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실무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전화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국정원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복숭아 얘기로 빠져들었는데 어떤 복숭아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복숭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순천 월등 복숭아 시식회 및 판촉 행사가 이번 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화요일날 국회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3시에 2시에 그 오픈식은 있는 11시네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판매는 하루 종일 할 텐데 저희가 준비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저렇게 안 생겼으면 반품이라고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능계 65님 2박스 주문 완료하셨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매짐인가입니다. 예. 절 믿고 사십시오. 소통의 달인님. 맛없으면 홈페이지 테러 그러실 일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무연이만님, 주문하실 때 말랑한 복숭아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딱딱한 그 백도를 원하시는 건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그것에 맞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월등의 복숭아 농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품종으로 선별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랑한 복숭아 같은 경우에 택배를 할 때 조금 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이런 것들은 조금 있네요. 예. 소통의 달인님 5박스 주문 완료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방굴러 떼굴님 2박스 주문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맛있으면 또 시키실 때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말씀 주시면 좋고요. 기왕이면 28일날 전까지 아이고 세팅이 잘못했네. 28일 전까지 그날까지 몇 개 팔렸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록이기 때문에 많은 순천의 농민들이 그래 김광진 쟤 얼마나 파냐 보자 이렇게 지금 그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 SNS 잘한다더니 SNS로 최문순 지사 감자 팔듯이 파는 거 한번 보자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팔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판촉위원이 아니라 순천농협 농산물 홍보대사입니다. 제 1호 홍보대사. 그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KD8님 1박스 주문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방굴러 떼굴님 사인 보내달라고. 예. 방굴러 떼굴님 주문하실 때 성함하고 방굴러 떼굴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제 서명이랑 담아가지고 엽서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의 달인님 메론 3박스 있는데 언제 복숭아 먹냐고요? 주위 분들과 나눠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주위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함께 나눠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부네님 주문해 주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주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 받는 분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요. A 희망은 있다면 여성분이 받으셨습니까? 남성분이 받았습니까? 예. 제가 복숭아를 최문순 지사님처럼만 팔 수 있으면 지사를 시켜달라고 하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과연 저에게 할당된 500개를 다 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00개를 팔아야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3톤씩 팔았대요. 3톤 한번 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어떤 상임이나 산하 기관에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주시는 것밖에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있겠습니다. 예. 간장마요님 룰 하자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룰을 종정했어요. 룰을 했는데 제가 보시면 이 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가 방화벽을 막아가지고 룰이 더 이상 제 컴퓨터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금 또 방화벽을 뚫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게 좀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붉은 저녁놀님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시겠다고 02-784-1422번에서 1424번까지 1423, 1424 이 3개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택배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와이파이 존테리님 진짜 국회의원이냐고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진짜인 거겠죠. 예. 가짜 국회의원도 있을까요? 예. 국정원한테 부탁을 해야겠어요. 방화벽 좀 뚫어달라고. 나 롤 좀 하게. 응? EJ 생방송으로 듣기 가능하냐고요? 제가 EJ를 출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J는
이지에 가서 물어보시고.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입니다. 예. 진짜가 나타났다는 현장에 오시면 생방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녹음본 파일은 목요일날 팟짱에 올라오니까요. 그걸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위가 계속 밀려요. 한 14위, 15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위권 안으로는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쭈니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여러분들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조봉암 대통령님, 우리 매니저님이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만 오늘 저녁에 진짜가 나타났다 녹화가 있고요. 우리 조봉암 대통령님 오늘 약간 한 템포씩 좀 문제가 있으셔. 녹화 일시는 화요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공개방송 녹화는 수요일 오늘 저녁이고요. 특별 출연으로 신경민 의원이 9시에 합니다. 그래서 오십니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맥주 한잔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오늘 저는 저녁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디프리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의 술자리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저 하루 종일 국정원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목다님 반갑다 광진아. 목다님 제 친구신가요? 누구실까요? 예. 누구신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그러게요. 나는 정의다님 술을 너무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반갑다 광진아가 무슨 댓글 부대원들의 지령입니까? 왜 다 들어오시는 분이 다 그렇게 써요? 에케님도 똑같이 글 쓰셨네요. 예. 봉준근 혓바닥님도 반갑다 광진아. 예. 이건 좀 댓글 부대의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사이버 사령부래 입에 붙어가지고 고구려 주몽님 별풍선 5개로 저의 367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까 365일 얘기를 제가 했는데 367번은 6번은 누구였죠? 누가 하셨죠? 365 6번. 근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배에서 오셨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열심히 듣고 복숭아도 좀 사고 추천도 누르고 그렇게 기왕에 왔으니까 1배도 복숭아는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복숭아 좀 사세요. 예. 주문하는 방법은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드리니까요. 목다님 추천 누른다. 감사합니다. 예. 매일 우리는님 복숭아 주문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제 전화기가 끊겼습니다. 전화가 한 통도 안 오고 있어요. 예? 다 주문하신 겁니까? 아까 손 드셨던 그 많은 분들 정말 진짜 다 복숭아 주문하신 겁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2-784-1422번 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끊겼어요. 예. 국회의원은요 복숭아도 팔고요 김치도 팔고요 다 팝니다. 내 지역의 국민들이 이것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떡도 팔고요 밥도 팔고요 다 팝니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다 팔아드립니다. 1422번 전화 왔습니다. 1422 지금 전화 받는 비서 훈남 비서인데 목소리는 좋은지 모르겠네요. 붉은 저녁놀림 방금 시키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패드립 먹어본 적 있냐고요? 제가 롤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패드립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예. 포도는 아직 철이 아니어가지고 에케님 있는 거 좀 사세요. 있는 거. 일단 복숭아를 팔면 복숭아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 우주의 정성을 다해서 복숭아를 주문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온 우주가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숭아를 구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실 거고, 그게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말했죠? 예. 예, 제가 이게 누구 말씀인지는 잘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오! 세 군데 전화가 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오! 이 불이 꺼지면 여러분 이제 또 다시, 혹시 내가 지금 진짜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가 통화 중이라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화 말고 02788-2029번 02788-2029번 이것도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전화입니다. 예. 1422번 지금 전화 비었습니다. 예, 여러분 주문해주세요. 제 사무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책장이 있고요. 책장 밑에 작은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매트리스에서 잠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뭐 심야에 노숙농성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잠깐 눈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작은 화단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한 명을 초대해 가지고 두 명이서 방송을 할 때는 모니터를 뒤로 돌려놓고 이쪽 의자에 둘이 앉아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둘이 뭐 권은희 의원이나 이런 분이 나올 때는 이 각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1423번 비어 있습니다. 예, 1423번 비어 있고요. 이 세 개의 전화가 24번도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책장에 책은 자주 봅니다. 저 책은 거의 대부분 제가 사서 꽂아놓은 책이기 때문에요. 다 제가 보려고 사놓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소파가 있고요. 저기 텔레비가 하나 있고요. 아, 그리고 저쪽에 있는 책장 옆에 있는 문은 화장실입니다. 샤워기가 하나 있고 그 뭐죠? 좌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진열장이 있고요. 진열장에 보시면 저기 가운데 여기가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걸 모으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좀 모아놓고 있는 것이고요. 저쪽에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그 액자의 끝만 살짝 보이는데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금지어예요? 여기 아프리카 TV에서? 특이하네요. 서영교 의원님, 찬상차나 쩡이님이 훈남 비서관님과 통화하셨다고. 예. 그 사인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실 때 사인을 보내달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지금 이 댓글을 보고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인을 꼭 보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마 택배는 농협에서 바로 갈 거기 때문에 복숭아는 바로 순천에서 갈 거고요. 여기서 제가 서명해가지고 엽서 보내드리는 것은 서울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돼요. 소통의 달인님. 예. 제가 왜냐면 소통의 달인님의 실명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직접 통화를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내일 도착하는 건 아니고요. 28일날 아마 일괄 배송일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사실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김춘진 의원과 친한가요? 얼음파크님이 물어보셨는데요. 김춘진 의원님이 제가 이제 경주 김씨거든요.
경주 김씨 국회의원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경주 김씨 종친회 모임에서 뵙기도 하고요. 그 덕에 제가 어디 해외 나갈 일 있고 그럴 때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마우신 분이죠. 제가 김춘진 의원님 아드님하고는 친해요. 예. 아드님이 로스쿨 다니시는데 저의 절친한 술동무입니다. 호홍님 경주 김씨시라고요? 예. 지역구 삼선 의원이신데 지역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예. 삼선쯤 되시면 지역활동에 많이들은 좀 안 하시는 편이 있죠. 돈 크라이 불러주세요. 저는 돈 크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예. 문플라워님 저두인데 라고 하는 말은 경주김씨라고 하는 거죠? 예, 목단님 여기 복숭아 판매하는 방송입니다. 예. 3만원 주문 안녕.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힘으로 과연 몇 개나 팔렸을지 제가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적네요. KD8님 대선 출마 가능하냐고요? 제가 40이 돼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눈물을 머금고 출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도 제가 만 40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만 40이 되거나 아니면 나이에 걸리거나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기도 안 되고 차차기도 안 되네요. 차차차기 정도? 한번 노려볼까요? 예. 제 IQ요? 저도 IQ 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천재적인 IQ는 아니긴 합니다. 오늘은 PC로 60분, 모바일로 130분 보고 계신데 200분이 채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추천은 237분이 해주셔서 왔다 가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 추천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팬클럽 가입이나 아니면 팬클럽 말고 뭐죠? 다른 거 스티커 주는 거 하면 생기는 거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팬 가입하고 별풍선을 받으면 팬 가입이 되고 서포터. 예. 그 스티커를 받으면 서포터가 되지 않습니까? 한 개를 주셔서 회원 팬 가입 숫자를 늘려주시는 것.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조금씩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기왕이면 한 개 정도씩은 이렇게 좀 보내주셔가지고 서포터와 팬클럽이 되셔서 저의 글을 지속적으로 좀 구독해 주시고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많이 함께하고 계셔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저희 사이다 카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민주레터입니다. MINJULETTER 민주레터인데 민주레터라고 하는 카톡으로 친구 찾기를 하셔가지고 민주레터에게 사이다 단톡방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한 100여 분 넘는 분들이 딱 100분 정도 돼요. 1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같이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누고 또 제가 이제 방송 언제 시작하는지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카톡방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찐이님 근데 지금 근무시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근무시간이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 근무행위니까요. 정봉주 사면 해주냐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계좌번호를 안 물어보셨다고. 예.
저희가 혹시 뭐 입금이 안 들어오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전화가 1424번이 비어 있으니까요. 1424번으로 전화 주셔서 계좌번호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문자로 주신답니다. 예. 국정원 이야기 처음에 조금 했는데, 예. 여러분 벌써 오늘은 복숭아 팔다가 1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예, 복숭아 피싱 아니고요. 믿어주세요. 진짜로 복숭아를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요즘은 뭐 떡볶이 블로그나 금천구 벚꽃축제 이런 거 가지고도 다 피싱을 하고 간첩을 잡는다고 주장하니까 국회의원이 복숭아 파는 것을 피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팟캐스트 진짜가 간다는 아니고요. 진짜가 나타났답니다. 예. 진짜가 나타났다는 팟짱이라고 어플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플에서 팟짱을 받아보시면 거기에 그 여러가지 팟캐스트 순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가 나타났다는 팟빵이네요. 죄송합니다. 팟빵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산 부인님이 368번째로 팬클럽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국회의원은 개인 시간 이렇게 많나요? 라고 엣지님이 물어보셨는데요. 개인 시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개별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저의 활동 자체가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의정활동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팟짱에서요, 어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팟짱 방송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팟짱. 이 방송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제, 풍무 양꼬치라고 하는 곳에서 녹음을 했어요. 양꼬치집에서 그 식당 안에서 소음소리와 함께 했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사장님이 저의 적극적인 지지자시래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서 적극적인 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싶다. 양꼬치집을 광고를 겸해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방송에 광고를 하는 큰 이유는 김광진 의원을 정말 좋아해서다. 라고 하는 이런 뭐죠? 왜 이렇게 오늘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저 지금 미치겠네. 편파적인 말씀을 오마이뉴스 해주셔가지고 제가 장윤선의 팟짱을 한 3개월은 더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팟짱에 광고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시면 작은 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광고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회의부터 지금 쭉쭉쭉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다가 오늘 또 정책위 부의장에 지명이 돼서 그 고민도 좀 하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아직 갱년기까지를 걱정할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복숭아를 많이 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숭아를 드시면 갱년기도 자치유가 되고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남자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썬님이 말하셨는데 아이디가 남자인 분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자님. 간장마요님이 정력에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제가 참 좋은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 예.
꼭 100도를 원하시면 100도라고 해주세요. 지금 저희 직원이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원하면 저희가 100도로 바꿔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100도로 보내달라, 혹은 좀 물렁물렁한 걸 보내달라 라고 말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복숭아 달달합니다. 예. 제이유후님이 한 박스 주문 완료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쭈는 이맘님, 저요. 저요는 뭘까요? 이건 주문하셨다는 말일까요? 예. 여튼 여러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매년 먹죠. 월등 복숭아. 예. 다나한정이님 감사합니다. 예. 복숭아 먹방 한번 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28일 날 오전 11시에 복숭아 행사장에서 현장 중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시에 또 회의가 있어서 정책위 회의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가면 드시는 건 공짜고요. 판매는 동일하게 합니다만 다만 택배비가 들지 않는 거죠. 예. 현장에 오셔서도 좀 사주세요. 현장에서도 500개를 팔아야 돼요. 제가 SNS로 500개를 팔아야 되고요. 현장에서 500개를 팔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몇 개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큰일입니다. 아까 와서 먹기만 하셔도 됩니다. 푸른 눈의 전님 오십시오. 전사님 오십시오. 정책위 멤버가 누구누군지는 제가 오늘 3시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양꼬치 신짜오님, 혹시 어제 그 식당 사장님 아니신가요? 예. 고구려 주몽님이 5개 주문하셨습니다. 5개. 감사합니다. 한 박스에 몇 개 들어있냐면요. 이게 들어있는 개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3만원짜리는 큰 거예요. 그래서 10개에서 11개 정도 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고요. 25,000원짜리 있는데요. 25,000원짜리는 12개에서 13개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2만원짜리가 있는데 2만원짜리는 좀 알이 작아요. 그래서 14개에서 15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더라도 여러 개 있는 걸 드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2만원짜리 구입하셔도 되겠고요. 아니야, 나는 크고 튼실하고 좋은 놈으로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개에서 11개 들어있는 3만원짜리 이 제품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저는 총 몇 박스 팔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3만원짜리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저렴한 걸 사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 박스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3만원짜리 구입하신 분들이 줄이면 안 돼요. 3만원짜리 구입하신 분들은 3만원짜리로. 차가운 여우비님 3만원짜리 구입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배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문 받아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 전까지 500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100개도 못 팔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예. 그리고 이게 바로 농협에서 배송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많이 판다고 저희가 수익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랄한 삼총님 2박스 시켜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순천 지역의 농민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7월 22일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안녕. 칠떡이님이 끝나는 시간에 초콜릿을 주셨네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